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3일 축구 전문 매체 풋볼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한국, 일본은 왜 잘하나? 중국 대표패전, 베이징 올림픽 현장에서 한숨, TV 꺼줘! 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취재 현장의 자국 기자들로부터 외면당한 중국 대표팀. 이 기사에 일본 누리꾼들이 몰려와 애정어린 혼수를 두는군요. 다양한 반응들이 쏠쏠한 재미를 선사하는데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끄신 구독, 좋아요. 중국 대표팀은 2월 1일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최하위 베트남과 맞붙어 적지에서 1대3으로 패해 월드컵 출전 가능성이 무너졌다. 한국 스포츠 전문 사이트 스포티브 뉴스에 따르면 베이징 올림픽 현장에서도 뜻밖의 패전에 한숨이 새어나왔고 TV를 꺼달라는 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1월 27일 일본전에서 0대2로 패한 중국은 적지로 이동 베트남과 경기를 가졌다. 신라 같은 희망을 걸고 베트남을 만났지만 전반 9분, 16분 연속 실점, 후반 31분에도 골을 허용한 중국은 뒤이어 다시 한 방을 날렸지만 1대3으로 패했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를 취재하기 위해 마련된 미디어 센터에서도 중국 축구는 천덕꾸러기였다고 보도했다. 미디어 센터에는 수많은 모니터에서 프레올림픽처럼 치러진 주요 종목의 월드컵 시리즈가 방영되고 있었다. 그래도 몇몇 TV에서는 중국 베트남전이 방영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반 도중 이 실점으로 상황이 심상치 않게 전개됐다. 전반 16분 만에 2골을 허용하자 중국 취재진의 표정은 굳어졌다. 어디선가 아 하는 중국인의 한숨소리가 새어나온다. 한 기자는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TV를 끄라고 말했다며 현장 분위기를 보고하기도 했다. 현장의 중국 자원봉사자의 코멘트도 소개됐다. 중국 축구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입니다. 한국, 일본이 왜 축구를 잘하는지 매번 분석 기사가 나오는데 이를 따라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한탄했다. 국내 리그에서는 세계 스타 선수들을 불러들여 성장을 독려하고 귀화 정책도 펴는 등 중국 축구 대표팀의 강화가 이루어졌지만 이번 최종 예선에서는 제대로 먹히지 않았고 베트남에도 패해 실망이 커지고 있다. 일본 축구도 어느 날 갑자기 강해진 것은 아니다. 확실한 경기 인구의 증가, 각 세대의 양성이라는 주춧돌을 JFA가 놓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 시간을 들여 기반부터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인구는 일본의 10배, 프로를 목표로 하는 경기 인구는 일본보다 적다. 탁구 등 개인 경기 영재 교육은 잘하지만 단체 경기 육성은 어렵다는 것인가? 국토가 너무 넓으면 선수가 분산되어 절차탁마할 수 없다. 별소리도 다 듣네. 단시간에 결과를 바라는 것은 무리겠죠. 출전 선수 모두를 귀화한 사람으로 정리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모두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본에서 J리그가 생긴 지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선진 축구의 국가대표팀에 관한 한 국력이나 경제력이 곧 성적이나 순위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다. 강대국 미국이나 러시아도 결코 축구 강국이 아니며 영국도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은 50여 년 전 딱 한 번.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들 나라는 모두 국력이나 GDP 등은 일본보다 미치지만 그래도 축구 강국이다. 최근 강해진 벨기에나 크로아티아도 결코 강대국이 아니다. 이것이 축구라는 스포츠의 재미있는 부분이지. 일본도 40여 년 전에는 정말로 약했습니다. 그때 J리그가 생겼고 애틀랜타 올림픽 출전과 프랑스 월드컵 출전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갔습니다. 중국도 유소년 육성부터 꾸준히 강화하면 반드시 몇 년 후에는 일본이나 한국 이상으로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곧바로 결과를 바라는 국민성이 그것을 좋게 여길지. 30년 정도 전부터 진심으로 하면 강해진다고 하던데
최근 10년 정도 특급 리그 강화를 포함하여 은근히 신경 써서 외국인을 귀화까지 시키고 그 마지막 총정리한 결과가 이것이다. 강화 방침 자체나 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대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역시 유망한 젊은이는 유럽에 가야지. 장림펑 같은 선수는 젊었을 때 기대를 했는데 아시아권에서 특징이 보이지 않는 선수가 되었고, 럭비도 그렇지만 결국 경기가 시작되고 예상과 다른 국면이 되었을 때 스스로 플레이어가 수정할 수 있는 능력과 발상이 없으면 안 된다. 감독이 말한 것을 해낼 수는 있어도 그 앞을 생각하는 습관이 없으면 안 되지. 대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소년이나 주니어 유소년 때의 육성이 중요하다. 카타르는 뛰어난 코치를 데려와 아시아 정상급까지 급격하게 성장했다. 귀화 선수에게 돈을 들여도 머지않아 그들은 없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강화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만약 10년 전에 중국 축구협회가 초급의 각 클럽에 세계로부터 우수한 코치를 부르는 것을 의무화했다면 지금의 중국 대표와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보기엔 중국은 왜 못하는가 일 것이다. 일본의 90년대를 겉보기로만 흉내냈을 뿐 외국인을 많이 데려오면 곧잘하겠지 정도로만 생각했나. 자금력이 있으니 그 생각도 틀린 건 아니지만 현장 수준에서 얼마나 배웠을까. 게다가 찾아온 외국인과는 얼마나 유기적인 관계가 생겼을까. 돈은 있어도 효과적인 사용법을 모르는 것 아닌가. 우선은 진 상대에게 배워라. 베트남 한국인 감독님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을 거야. 중국은 일본 방식을 모델로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지만 철저하게 한국의 방식을 모델로 하는 것이 좋다. 국가 체제도 국민 기질도 관습도 기초부터 일본과는 너무 다르다. 일본의 기초 대전제인 어린 시절에 대다수가 스포츠를 한다는 것은 유교주의의 중국에서는 무리이다. 옛날부터 알려져 있지만 중국은 개인 경기는 강하지만 단체 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한다. 왜냐하면 역시 국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일한 예외가 여자 배구일까? 공산 국가라는 특성이 한계다. 이 원인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것이다. 감독이 지시할 틈 없는 경기에서 11명이나 되는 선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며 빠르게 전개되는 단체 경기는 어려울 것이다. 탁구와 체조 등은 어린 시절부터 영재 교육을 통해 중국은 세계 정상급으로 올라섰다. 요점은 주니어부터 정확하게 코칭할 수 있는 지도자다. 또한 단체 경기의 경우 각 포지션에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고집센 기질의 중국인은 어렵다. 조명받는 스트라이커도 팀플레이 결집으로 꽃을 피운다. 헌신적 정신이 없으면 단체 경기는 강해질 수 없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돌쇠 한마디. 비웃음이 서려 있긴 하지만 훈수 내용이 근거가 없진 않군요. 어쨌든 우린 느긋하게 팝콘 들고 저쪽의 벼랑 끝 경기들 구경이나 합시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